뒤에 보이는 그림처럼요, 문재인 대통령이 입을 앙다물고 강력한 결의를 보이면서 트럼프와 이틀 연속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젯밤 오후 10시에 1시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ICBM과 관련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화한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라고 청와대는 강조하고 이틀 연속이라고도 강조하고, 또 그저께는 북한이 도발한 당일날 양국 대통령이 곧바로 통화한 게 처음이라고 또 강조하고 했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수긍하지도 않고, 그리고 문 대통령의 특보라는 문정인이 툭 하면 미국의 정책을 비난하면서 북한과 중국의 구미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청와대는 그렇게 돌아서서는 미국을 뒤통수를 치고, 또 뭔 일만 생기면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뭐 했다고 별것도 아닌 걸 그렇게 강조하고 나서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세요. 한국에 트럼프 왔을 때 그렇게 트럼프 DMZ 가지 말라고 고추장 뿌리고, 한마디로 고춧가루 뿌리고, 거기에다가 무슨 독한 카레까지 타가지고 근처도 못 가게 젤을 뿌리더니만 트럼프가 와서 가겠다니, 그러면 당신이 와서 DMZ 가는 거 나는 처음부터 반대해서 가지 마시오라고 하든가, 그 앞에서는 저도 내일 동행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중국에서 트럼프 DMZ 간다니까 마술을 부렸는지 갑자기 중국발 황사가 번지니까 뭐 새벽에 먼저 가가지고 황사가 이렇게 번져서 못 온다 이렇게 돼서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런데 트럼프 떠나자마자 인도네시아 가서 뭐라 했습니까? 쌍중단을 마치 수용하는 뉘앙스로 싱가포르 TV에 인터뷰가 공개되고, 또 미국이 트럼프가 일본에서 이야기한 태평양 인도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동의해 준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그 직전에 중국과 했던 삼불 합의에 대해서는 대충 둘러댔다가 그게 터지면서 미국이 섭섭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얼렁뚱땅 때려 맞고, 돌아서면 뒷박 때리고, 전부 다 뒷박, 뒤통수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이것만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저질적인 표현을 사용함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돌아서서 배신을 때린다. 뭐 돌아서서 한마디로 약속했던 것을 위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감이 확 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는 왜 문 대통령과 이틀 연속 통화를 했을까요? 자, 미국 대통령하고 한국 대통령이 통화를 하려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에 전화 넣어서 여보세요, 문재인입니다. 전화 좀 받으세요. 트럼프 대통령 하면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세상에는 갑과 을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라 사이에도 갑과 을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문 대통령하고 통화하자 해야 통화가 되는 것이지, 문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통화하자 한다고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7월 28일 날 북한이 ICBM, 2차 ICBM을 쏘고 난 다음에 일본의 아베하고는 통화가 된 트럼프가 한 열흘쯤이나 지나서야 문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데서 여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할 수 없게 된 한국 대통령은 청와대 가만히 있으면 미국이 통화를 갖다가 한마디로 거부한 거냐, 통화에서 퇴짜를 맞았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휴가를 간다 해서 또 휴가 갔다 와서 통화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궁색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원해서 이틀 연속으로 어젯밤에 통화가 됐을 건데
트럼프는 왜 좋아하지도 않는 한국 대통령과 이틀 연속으로 통화를 했을까요?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영악하리만큼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려서 저 사람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시진핑을 만났을 때 그냥 단순 무식하게 앞에서 중국의 원유 끊어라, 이렇게 통보를 했으면 될 건데, 뭐 혹자들은 트럼프가 수가 보통이 아니라서 황장수 네가 트럼프 수를 빌느냐 어쩌냐 하지만은 저도 수 좀 잃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부러, 아주 일부러 이틀 연속으로 통화를 했다고 봅니다. 왜? 북한이 쏘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새벽에 6시에 NSC 회의를 하면서 미국 선제 타격을 막아야 된다 이야기하고, 북한의 ICBM에 대해서는 대륙간을 넘나드는 탄도 미사일이라는 해괴한 표현을 쓰고, 청와대는 ICBM급이라는 표현까지도 쓰면서 애써 ICBM을 ICBM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아하니 한국 이자들이 해도 너무하네. 자, 미국이 만약에 한국을 여기서 포기할 생각이라면 한국의 신경을 끄겠지요. 근데 미국도 계산을 두드려 봅니다. 우리가 6.25 때 4만 명 이상이 죽고 실종했고, 저 나라를 원조해서 제대로 살게 해준다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미군 3만 8천 명이 가서 지금 지켜주고 있고, 한 50조에 가까운 무기들을 한국에 깔아놨는데, 여기에 우리가 북한 핵과 중국 장난에 밀려서 또 한국의 바뀐 정권의 이중 플레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에서 손을 떼고 일본으로 물러나? 그거는 못하지 하는 부분이 미국의 주류 사회의 지금 의견인 겁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묻는 말이 있어요. 뭐냐? 너네 한국에는 정신을 차린 세력이나 사람들이나 정치인이나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너희들 왜 그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언젠가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한국에 정말로 한국의 정체성에 맞게 정신을 차리도록 이렇게 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 나타날 것이다. 쪼매마 기다리라. 이 말밖에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거나 미국은요, 희망이 있든 없든 이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한국에서 손을 들고 나서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냐?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자, 문 대통령이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댓글에 달아주세요. 트럼프 앞에서 선제 타격을 하지 마세요. 북한이 ICBM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ICBM급을 가지고 저런다고 선제 타격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고 한마디로 사고 치는 사람보다 말리는 사람을 더 나무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공표, 그 말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꼬표를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북한의 선제 타격 막아야 된다고 트럼프에게 따끔하게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yes,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no라고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훤히 꿰뚫고 있어요. 이번에 시진핑 12월 중순에 만나러 가면 쌍중단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올림픽 핑계 대해서 대신 올림픽에 협조해주고, 사드는 시간 좀 더 주고, 북한이 대하러 오면 성주에 있는 것도 드러낼 거니까 그때까지 좀 북한 좀 풀어주라. 그러고는 올림픽 때 시주석이 직접 와서 북한 좀 데리고 오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는 쌍궤, 투트랙, 핵동결을 가지고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중국하고 한국이 유도하고 러시아가 돕고 북이 좀만 말을 들으면 결국 그래 안 되겠냐. 그리고 비핵화는 장기적인 과제로 밀어버리면 결국 핵동결이 이렇게 입구가 되면서 비핵화라는 출구는 사실상 어려워져 버리고 결국 핵동결이 출구까지 되게 돼 있다. 이거의 말이 뭔가 하면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핵을 더 이상
만들지 않고 ICBM 실험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미국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는 부분에 노력하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진행시키려고 하지 않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상황을 파악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뭡니까? 이제 전화가 굉장히 자주 올 거예요. 툭 하면 전화해서 잘 있냐? 변심 안 했냐? 내가 매일 체크하고 있다. 너 중국 가서 발언 잘해라. 압력이죠. 그래서 전화 자주 왔다라는 걸 굉장히 미국하고 돈독하다. 정말 이중성, 이중심리에 좀 정신병리학적인 이중심리를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왜? 국민 앞에는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잘 지내고 자주 통화하고 이런다고 하고는 하는 거는 돌아서면 뒤통수를 칩니다. 이게 정신병리학적인 측면을 보지 않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어제도 통화하면서요. 아주 그럴싸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핵무력화를요. 그리고 화성 15형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진전된 미사일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륙간 탄도탄의 혁신인 종말 단계 유도 기술과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하고 선을 긋었습니다. 즉 ICBM이라고 우리는 인정을 아직 안 한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운전석에 앉아서 좀 더 몰아보겠다. 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는 했을 거라 봐요. 북한 핵미사일 기술을 철저히 저지해야 된다. 뭔 저지는 무슨 고물미사일, 재래식 미사일 바다로 향해서 북한이 아니라 거꾸로 바다를 향해서 반대 방향으로 쏘면 그게 저지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보여 북한의 오판을 방지해야 된다 강조했다는데요. 자, 이것도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인가 하면 군 당국이 30일 미국 태평양 사령부로부터 한미일 연합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제안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올 하반기부터 해상 차단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대북 해상 봉쇄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지난달 우리 측에 검토 중인 실행 방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같은 작전이 시작된다면 북한으로 가는 선박의 북한 출입을 차단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데 군 관계자는 우리는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일본, 한국, 중국을 갈 때 미국에 45조 원 가까이 되는 핵 상모 전단 3개가 동해상에 총 집결을 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부속 전력들이 왔죠. 하나의 나라의 전력보다 훨씬 큰 그런 무기들이 움직이고 있을 때 미국이 한미일 합동 해상 군사 훈련을 하자 했습니다. 그게 이거의 연장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일본 핑계를 대면서 거부해서 한미 따로 미일 따로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쳐도요. 전쟁을 걸어와도 한국군은 일본군 있는 데는 안 간다 하고 미국 너가 일본군하고 해라 이럴 겁니까? 여기서 지난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10월 달이니까 트럼프가 11월 6일, 7일 한국에 왔으니까 미국이 해상작전을 북한의 해상 봉쇄 작전을 한미일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다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미국은 그걸 분명히 전달했죠. 청와대에서도 그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부정적이니까 당시 확대 정상회담이 50분 하기로 됐는데 20분 만에 일찍 끝이 나버렸다. 할 말이 서로 없어서.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실제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행사하자는 데는 이렇게 꽁무니를 빼면서 말로는 힘의 우위를 같이 보여서 오판을 방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북한의 큰 메시지가 됐을 미국산 첨단 군사장비 도입을 지원해준 트럼프한테 감사를 표시했고 트럼프는 첨단 군사 자산을 통해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했는데 자, 통화할 때마다
이제 지겹지도 않습니까? 미국 무기 사겠다라는 이야기를 맨날 같은 소리를 재탕, 3탕, 4탕, 5탕 하니까 지난번에 여기에 대리 대사가 너네들이 구입할 수 있는 무기는 한국 언론에 나오는 무슨 이 에이트 같은 첨단 무기 이런 게 아니라 F-35나 뭐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딱 잘라 이야기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로 마치 불가능한 걸 가능한 것처럼 하지 말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는 우리는 한국을 방위한다. 그리고 확고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토대로 도발을 억제하자.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대화에 나올 때까지 강력한 대북 제재하자 이랬을 거고, 그 다음에 긴밀히 한미 공조해서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자 했을 거고, 이제 미국이 한국에 날라오는 고지서는 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유엔국들을 다 모아가 북한을 해상 봉쇄할 거니까 한국도 6.25 때 너것 때문에 유엔군이 왔지 않냐? 그 유엔군들이 오는데 캐나다도 오고 호주도 오고 미국도 오고 왜 일본군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일본군하고 한미일 하자니까 뭐 다른 나라 유엔군이라 해봤자 배 한 척 오는 거지 뭐 있겠어요? 미국이 중심이지. 일본하고는 안 한다니까. 그래, 유엔군으로 막자. 너 여기 들어오는 거 안 들어오는가 보자.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한국에 선택할 게 있기는 한가 하는 강인선 조선일보 워싱턴 지국장의 글이 실렸는데요. 미국에 살면서 한국이 이만큼 존재감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 미국에 등장하는 코리아는 90%가 북한이다. 얼마 전에 남미 외교관들 모임에 갔다가 볼리비아 외교관이 한국 너무 불쌍하다. 북한에 제발 우리 공격하지 마 하고 사정하는 것 말고 대책이 없는 것 같아 했고, 멕시코 정치인은 한국같이 똑똑한 나라가 20년 넘게 북한에 시달리며 그저 보고만 있었겠나. 벌써 몰래 핵무기를 만들었겠지. 참 남 속 터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더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최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나란히 앉아있는 매티스 국방과 틸러슨 국무의 모습이다. 코리 가드는 상원 의원이 미국이 당면한 가장 긴급한 국가안보 위협은 북한이라는데 동의하냐니까 두 사람 다 그렇다 했다는 거예요. 지난 여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닿을 수 있는 ICBM을 발사한 이후 미국의 북한은 내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입장이 다 번져 있다는 거예요. 북한 문제는 미국 문제다. 자, 미국은 ICBM 이전과 이후 대북 접근 방식이 같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국에 강력하게 전달했는데 한국은 남일이죠. 그래, 미국 일이다. 우리는 북한하고 잘 어떻게 해볼 거니까 간섭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미국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된 핵 미사일 대응 담론에 한국은 사라져버렸다. 공식적으로 미국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지만은 워싱턴 전문가들은 이제 비핵화가 미국의 전략 목표로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 미국이 군사적 방안을 동원해 북핵과 미사일을 해결하려다가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넣을 위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것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춘 김정은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더 위험한가? 라고 되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해서 핵을 제거하는 게 위험한가? 안 그러면 김정은을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위험한가? 이제는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가지고 반격을 하기 전에 그렇게 북한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건데 현실적으로 고민이 많다는 거죠. 미국과 한국이 불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하자 트럼프 정부 고위 관리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한국에 무슨 선택이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의회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것이냐.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대화 채널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을 제압할 군사력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워싱턴에서 느끼는 가장 뼈아픈 결핍은 북한 관련 대책이든 분석이든 전망이든 미국이 기울일 수밖에 없는 통찰력이 한국의 근처에서는 아예 나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전문가는 같은 한국 사람이니 북한에 대해 차원이 다른 분석과 전망을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 하고 그럴 때마다 비교되는 나라가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는 닉슨 오바마까지 미국 대통령의 중국 과외교사 역할을 리간유 총통 이후에 계속 해왔더라는 거예요. 자, 워싱턴을 움직일 만한 아이디어를 한국이 제공해서 워싱턴이 한국에 그런 제안에 솔깃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몇 달 전 미 하원 의원들의 스터디 그룹에서 한국 스터디입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에게 당신들 생각 좀 들어보자. 미국 대통령이 지금 4명째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 해결이 안 나니 너네 생각은 뭐냐? 우리 답답해 죽겠다. 그런데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워싱턴에서는 한국은 뭔가 사정하러 다니는 나라로밖에 안 보인다. 한국 사람들은 늘 길고 긴 요청 리스트를 들고 와 막무가내로 사정한다라는 평만 돌아다닌다. 빈말이라도 우리가 도울 일이 없을까요? 라고 시작하는 일본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르다. 불과 얼마까지만 해도 동맹을 넘어 국제사회의 중견국으로 행세하던 한국이 모습이 너무 초라해졌다. 북한이 75일 만에 도발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의 예상보다 더 빨리 진전되는 만큼 워싱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운정석 같은 소리 그만하고 그 다음에 무슨 평화올림픽 같은 소리 그만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머릿속에 북핵 비핵화를 위한 본인의 속셈이 뭐냐라는 걸 국민한테라도 털어놔요. 국민한테도 안 털어놓고 청와대 저것끼리 앉아서 설금설금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이걸 미국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왜?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한 달만 더 지나면 1년이에요. 대사가 공석이야. 대사가. 주한 미국 대사가. 왜 안 온 줄 알아요? 오만한 사람은 절대 안 가겠다고. 함량 미달들은 가겠다 하는데 미국에서 봤을 때 의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의심하느냐? 저거 한국 정부에 붙어먹을 사람 아니냐. 그래서 기존의 대사로 유력하게 언급되는 사람도 거의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미관계의 현 주소가요. 1년 가까이 대사 올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딴 거 말할 필요도 없어요.